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 필리핀 타클로반을 강타했던 초대형 태풍 하이에는 타클로반뿐만 아니라 세부 북부 반타얀 섬과 부티기스 섬 일대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구호 작업은 상대적으로 더딘데요.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연합이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집을 지었습니다. 정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슈퍼태풍 하이엔이 필리핀 타클로반에 10,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타클로반을 지난 하이엔은 반타얀 섬을 지나 필리핀을 빠져나갔습니다. 타클로반의 피해 규모가 큰 탓에 구호의 손길이 차마 미치지 못한 세부 북부의 반타얀 섬과 부티기스 섬, 이곳 역시 피해가 컸습니다. 반타얀 섬의 오꼬이 바랑가이 지역은 만여 채의 가구 중 7,000채 이상이 무너졌으며 인구 8천여 명이 거주하는 부티기스 섬의 경우 전체 690가구 중 630가구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타얀 섬과 부티기스 섬에 사랑의 집 짓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연합이 1차 사업을 통해 완공된 집 100채를 기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옥고이와 부티기스, 봉도 등 7개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기증식에는 사랑의 집 짓기 1차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긴급구호단과 한국교회 연합 관계자 등 여러 교인들이 참석해 필리핀 이재민들에게 사랑의 집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열쇠를 전달받은 현지 이재민들은 한국 교인들의 사랑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Dako'y pasalamat sa inyong pagtabang. Hawa ninyo malikay ang pagtabang sa mga katawhan nga nag-anto sa problema.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연합은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을 3차에 걸쳐 300채의 집을 지어줄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연합 사회문화국장 신광수 목사는 이번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교단들이 한국교회연합에 속해 있는 모든 교단들이 한 채 이상이라도 집 짓는 일을 하면 될 거고, 그러면 300채가 무난히 완성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2차 프로젝트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나설 계획이며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이재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국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들의 마음까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하늘꿈 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탈북 청소년 1호 대안학교인데요. 친근한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학생들을 양육하는 임향자 교장 선생님을 유성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 하늘꿈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현재 60여 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하늘꿈학교는 지난 2003년 6명의 교사와 6명의 학생들로 시작됐습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15세에서 26세 탈북 청소년을 돕기 위한 취지로 세워졌습니다. 이 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은 350여 명, 이 중 3년 과정을 수료해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정착한 졸업생은 130여 명에 이릅니다. 학교를 설립한 임향자 교장은 하늘꿈학교를 수료한 아이들이 남과 북의 다리 역할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고 중국 서부 지역에서 소수민족들을 위해 사역하던 임 교장은 1996년 북한 대홍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북한 주민들을 보게 됩니다. 이후 북한을 탈출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하늘꿈학교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공교육에 가기에는 나이도 많고 문화 적응도 안 되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숫기가 없어요. 그런 면을 했을 때 제가 얘네들을 위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교육뿐인데 근데 학교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임향자 교장은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고 통일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배와 큐티는 물론 남북 통일 캠프와 집중 신앙훈련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학교를 운영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큽니다.
임 교장은 오직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다며 열정을 다해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섬깁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임 교장은 통일부 장관 감사패와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속으로 많이 우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는 모습이 아마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이 그렇게 계속 따르고 또 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아마 북한을 품고 변화되는 가장 많은 일들을 또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지금도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임 교장은 한국교회가 탈북 청소년과 북한을 동정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힘주어 얘기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를 갖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꿈학교와 선생님, 학생들이 그 역할을 해낼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 탈북민에 대해서 정착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기다려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나 절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해줘서 이 사회에 얘네들이 정착을 잘하는 것이 통일과 북한 교회 회복에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임양자 교장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붙잡았던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거란 믿음과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한국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1일 미래목회 포럼이 주최한 정기조찬 모임에서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금의 추세로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 주일학교 대부분의 학생 숫자는 현재의 5에서 10% 미만으로 줄고 작년에 60-70%는 5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 소장은 또 지금은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할 때라며 교회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출산 독려 운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출산 비용과 양육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물적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박윤옥 회장은 스웨덴과 덴마크의 아빠 육아 참여 장려를 예로 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지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계 구제 구호 단체들이나 교회들이 이웃사랑 실천에 연간 1조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최근 기독교계 주요 구제 구호 단체들의 1년간 결산 보고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마다 약 5천억 원이 넘는 모금과 함께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호 분야에서는 기아대책과 굿네이버스, 굿피플, 월드비전, 한국컴패션 등의 단체들이 약 4,300억 원을 모금해 해외 구호 사업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봉사복지 분야에서는 약 520억 원의 기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애우 분야에서는 15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모금돼 시설 지원과 장애우 의료 지원 사업, 아동 결연, 아동 지원 사업, 재활원 지원, 요양원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은 약 3억 원을 모금해 교회 건강성 운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앞으로도 기독교가 더 많은 재정 기부를 통해 빈곤과 소외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14 윈도우 연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음 세대를 주제로 네 번째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14 윈도우 연합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414 윈도우 포럼을 4월 14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윈도우 연합의 허종학 총무는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라며 예수님의 성품이 아이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포럼 주제를 성품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윈도우 연합은 이날 설명회에서 414 윈도우의 날 제정 선언식을 갖고 차세대 지도자 육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한편 414 윈도우는 1040 운동을 주창한 루이스 부시 박사가 미래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에 출범시킨 선교 운동입니다.
전 세계 인신매매와 노예 제도를 뿌리 뽑기 위해 가톨릭과 개신교, 이슬람 대표들이 종교를 초월해 국제 공동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 이슬람 대표들은 지난 16일 로마 바티칸에서 글로벌 프리덤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인신매매와 노예 제도를 10년 안에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마르셀로 산체스 소론도 로마 가톨릭 주교는 현대 노예를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명명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며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에 이를 범죄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프리덤 네트워크는 노예제 폐지에 대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의 움직임을 이끈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대기업들에도 고용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제도를 근절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티칸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해 약 3천만 명 이상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종교인 납세 토론회를 개최하고 종교인들의 소득이 납세 의무의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협 교회재정 투명성 제고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영주 총무는 종교인 납세에 대해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종교인 납세와 관련해 실정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학적 대화를 바탕으로 종교인 납세 의무가 적극적으로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최호윤 회계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자라는 신분을 기초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근로라는 일반 개념의 활동 행위를 기초로 정의하는 소득이라며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소속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 혹은 급여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리교신학대학교 유경동 교수는 성직자 납세의 문제는 종교개혁주의 전통의 만인사대설이나 주관적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책임과 도덕적 규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함께 공감하는 성숙한 조세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납세에 대한 공교회의 적극적 찬성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지난 21일 광주 광산교회에서 햇빛발전 협동조합 창립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장 배태진 총무는 햇빛에너지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의 에너지라며 탐욕으로 일그러뜨린 창조세계를 회복시킬 좋은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캠퍼스 사역을 함께한 전문가들이 연세 차세대 연구소를 창립합니다. 연구소는 차세대 선교를 위한 연구와 출판, 세미나와 캠프 등을 통해 대학 청년과 청소년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할 전망입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개최하는 일본 문화 전도 집회 러브 소나타가 오는 5월 14일과 15일 일본 시모노세키 시민회관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며 교회 부흥 세미나와 가스펠 라이트, CEO 포럼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지구촌 교회가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교회교육 비전 컨퍼런스를 오는 29일 분당 성전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를 비롯해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참여해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충청 인암과 제주, 강원 영서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산간의 경우 60mm가 넘는 많은 양이 쏟아지겠는데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와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날씨가 점차 풀리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제주와 충청 이남지방의 경우 수요일까지 비가 오겠고요. 앞으로 기온은 계속 올라 오는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